오늘은 두 분 다 신의당 대표께서 외부 행사에 참여하신 관계로 원내 대책회의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6차 원내 대책회의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참담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사리사욕, 매관 매직으로 악용한 대가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출신의 두 대통령이 부정할 수 없는 범죄와 구속 수감의 정치 보복이라는 기막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제3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통해 다시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바다의 영웅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어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및 헌법기관 개혁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은 그간 우리 당이 수차례 논의에 결정한 당론의 그 중심적 정신과 방향 그리고 내용을 전면 수용한 결과여서 환영합니다. 과감한 분권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에 제대로 작동되는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의사와 합치되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그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는데 이는 국민 주권의 원칙을 제도 정치에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총리의 실질적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당국의 정치 특성까지 감안했을 때 대통령제는 매우 당연한 선택입니다. 4년 연임제 도입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중장기적 국가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 권한을 제한하며 감사원 독립과 인사권을 축소하기로 한 것 또한 대단히 진일보한 구상입니다. 대통령이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실질적 조치임에 분명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과 동시에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 조약 체결, 비준권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국회의 권한과 역할은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시의적절한 방안입니다. 대법원장 중심의 수직적, 위계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법관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한 점 또한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행정부는 물론 모든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보다 민주화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개헌안 발표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의 모범 답안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당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바가 있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정부의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된 이상 이제 야당들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로 나와 개헌안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인 국민개헌을 우리 국회의 손으로 완성시키는 데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여전히
국민개헌 저지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역시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기보다는 온갖 정치 공세만 난무했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사당이 독자적 개헌안은 5월에 발의하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정의당 등의 반대로 이미 물거품이 되어버린 호헌연대의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모양입니다. 더욱이 국민개헌의 성사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향해 개헌 가지고 장사하는 정권 운운한 대목은 결코 과시할 수 없는 망발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을 물타기 위해 뜬금없이 개헌 카드를 꺼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개헌 가지고 장사하고 장난친 유일무이한 정권입니다. 탄핵 이전의 일들을 깡그리 기억에서 지워버리셨습니까? 지난 3일 동안 진행된 개헌안 대국민 보고를 개헌쇼로 치부한 부분은 국민 개헌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개헌의 내용과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의무임에도 이를 쇼라고 부른다면 국민과의 소통도 없이 밀실에서 정치인들끼리 개헌을 하자는 말입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고 보수의 기반을 와해시켰다는 내용의 대국민 반성문을 공개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국민개헌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금 모습이 바로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진심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민개헌 발목 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개헌 협상에 조건 없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개헌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는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가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나면 이제 개헌은 온전히 국회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드렸던 원내 5당의 국민개헌 할인협의체를 통해 원내대표 간 정치협상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개헌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다른 야당들의 주장처럼 개헌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드렸던 원내 5당의 국민개헌 할인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폄훼했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관제개헌이라 가당치 않은 주장을 그만 멈추고 국회가 해야 할 숙제부터 먼저 끝내는 게 도리이고 순리입니다. 31년 만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틀인 국민개헌을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 손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거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민개헌 열차의 시동을 함께 걸자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이하 선거 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습니다. 정말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너무나도 절박한 모습에 차마 말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18세가 되고도 선거권이 안 주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결혼, 납세, 군입대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가장 기본적 권리인 투표권 행사는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18세 선거연령이라는 기본권의 문제이고 지난 대선 선거연령 18세 이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마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조건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청소년들의 절박한 요구에 기성세대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만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서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장의 모두 발언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비극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자 역사 앞에 책임을 지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후한무치라는 사자성어가 홍준표 대표를 위해 만들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두고 세계를 상대로 위장 평화쇼를 해서 받은 것이다. 사기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했었던 제1야당의 대표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의 권위마저 무시한 세계적 망신거리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했던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을 9년씩이나 했고 지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문제, 개헌 등 모든 사안에 있어서 국익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당량만 앞세우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고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말을 바꾸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약속도 안 지키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대선 공약인데 경찰 협박을 위해 국민들한테는 사과나 설명도 없이 폐기해 버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을 잘하니까 전부 쇼라고 비난하고 싶겠지만 정작 국민에게 했던 모든 약속과 말들이 선거용 쇼에 불과했던 것은 바로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구태정치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지키고 낡은 색깔론 대신 새로운 보수정당의 모습으로 혁신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어서 시장의 반응은 차분합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 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두 차례 한미 금리 역전이 있었으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발표해왔던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한계 가구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이 환리스크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한편 금리 인상에 대비해 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일자리 추경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추경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 다음은 홍익표 정책위수부장의 현안 발언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국에서 지정하는 문제를 잠정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일단 4월 말까지 할 시간을 좀 벌은 것 같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EU를 한국과 EU를 포함해서 모두 7개 국가가 이번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번 한미동 우리 한국 제품에 대해서 철강 유예 관세 유예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팀이 오랫동안 이 미국 측과 협상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구적 면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4월 말까지 추후 협상을 잘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산업부 장관, 그 다음에 김현정 통상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통상팀의 노력과 수고에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이 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한국과 한미 FTA, 그 다음에 이 철강 제품을 포함한 여러 통상 현안에 대해서 양국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문제 잡고 싶은데요. 아까도 우리 김태년 정책위원도 말씀했지만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묻지마 색깔로 낙하파식 좌파 공세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 통상현안, 특히 철강 문제 발생했을 때, 한미 FTA 문제도 제조적 문제가 등장했을 때에도 마치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 친북 좌파 정부라 그렇다라는 얘기가 상임위장에서도 공공이 나왔고 당 지도부 발언에서 공공이 거론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기사와 사설에서도 언론이 됐었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전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트럼프 정부가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자국의 제조업 산업적 벨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고 주 대상은 중국 정부입니다. 이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글로벌 강대국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은 단순히 양국 관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중국 제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원부자재 또는 부품 소재들을 수출하면서 이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에 직격탄을 줄 수도 있다는 측면을 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통상 문제를 갖고 색깔론과 묻지마식 좌파 본세로 세월을 호송할 때가 아닙니다. 글로벌 통상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변화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가 함께 때로는 정부를 뒷받침하고 정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좌파 공세, 색깔론 공세 그만하시고 통상현안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열차, 남북 대화 열차는 목표를 향해 계속 질주 중인데 국회 민생 입법 열차는 지독한 병목 현상과 탈선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3월 임시의 실적이 너무 초라한데 4월 임시회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국회에 권한을 이양하고 정부 견제 강화를 주문하는 것인데 정작 국회의 입법 실적은 국민의 기대 수준 이하입니다. 4월 임시에서 진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야 개헌 이후에 국회 능력과 역할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수석 부대표에게 4월 처리가 시급한 법안
우선 25건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법 등 민생경제 법안 10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물기본법 등 정부조직 관련 법안 7건, 형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미투 관련 법안 2건,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 5법, 그리고 위원 해소를 위한 국민투표법 등입니다.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처리를 요청하고 협조를 당부한 법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이슈인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하고 맞춤형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 심의와 처리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국회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국회의 존재 이유인 입법 능력과 성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MBC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MBC의 정당한 감사를 두고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더니 오늘은 한국당 단독으로 과방위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 연구로 관심을 끈 한국당이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동의하지 않는 회의를 열겠다는 것은 국회를 노이즈 마케팅의 수단으로 여긴 것에 다름 아닙니다. MBC가 국정원이 작성한 MBC 장악 문건 그리고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공영방송 내부의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직무유기요 책임 방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메일 연락을 위해 외부 로펌 3곳으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와 같이 감사 대상을 철저히 한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원 이메일을 진짜로 불법 사찰했던 김재철 전 사장 당시의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던 한국당이 이제는 도둑 잡는 경찰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동조한 내부자들이 정당한 감사를 음해하기 위해 퍼뜨린 가짜 뉴스를 정쟁거리 삼는 것은 제1야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공영방송 추락에 책임이 큰 한국당의 통렬한 각성을 촉구합니다.